저희가 준비한 2위와 3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송영길 대표 얘기했는데요. 차례로 해볼까요? 선대위 쇄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쇄신 첫날 전국민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점포도 벗어던지고 기존의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자리에 취업준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희생된 장병들이 정말 꽃다운 청춘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당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최근 자주 눈물을 보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과드리고 저도 깊이 성찰 반성하고 기존의 체제에 젖어가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 예, 반성 사과 저희가 편집을 좀 해봤어요. 구자영 차장. 네. 민주당 점포도 안 입고 회색 재킷을 입은 이재명 후보인데 일단 눈물 내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반성만 10차례 이상 언급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좀 이재명 후보가 바뀐 겁니까? 일단 모두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이 대선 행보를 하는 과정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항변하고 강변하는 데 상당히 좀 집중을 했거든요. 예.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지 어떻게 이 특혜를 준 사업이냐라고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국민의 인식과 좀 다른 이 태도를 보였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을 보면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국민이 인식하는 것과 키를 맞추겠다, 국민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초리 맞을 준비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현 정부 혹은 뭐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사과 메시지를 10차례 이상 오늘 했어요. 소극장. 그런데 사흘에 4번 눈물. 단순히 저희가 뽑아보더라도 그제 어제 오늘 눈시울을 붉혔다. 어떻게 보세요? 인간적인 면모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뭐 횟수를 저희가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일단 뉴스에서 보도되는 걸 보고 저도 속으로 눈물이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지지층의 결집,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선대위에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등등 상황 속에서 지지층의 강한 결집을 노리는 그런 행보의 하나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가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이미지가 뭐 한다면 한다, 이래서 그것이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정책력, 실행력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강성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등등도 그랬고, 그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도층에 대한 어떤 이 호소력 이런 게 약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보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이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측면을 좀 짚어주셨네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백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의 현안 질문에 즉석에서 답을 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현석 기자님이 요새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전화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좀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우리 기자분들의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정말 꼭 물어볼 건 메시지를 좀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을 하도록 할게요. 두세 분만 한다 그러니까 한 분이 막 2개씩 묻고 그러는 거죠. 좀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네. 기왕이면 좀 더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주 하시죠, 뭐. 자주 하시죠, 뭐. 기왕이면 더 하자. 그래서 최근에 뭐 기자들이 우리 기자들도 2030인데 왜 질문 안 받냐라는 비판 저희도 탑10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의원님 일단 확 달라졌다. 어떤 전략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이재명 후보의 기민함에 대해서는 여러 야당에서도 좀 높은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하셨던 게 좀 무섭다. 예. 그다음에 굉장히 밀어붙인다. 그다음에 좀 일방적이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야 되겠다. 딱 판단하니까 180도 바뀌어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뭐 보면 가는 곳마다 좀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조폭 문제 나왔을 때도 웃고 뭐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눈물 한 방울 안 흘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면서 좀 인간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주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기자들이 보면 대부분 2030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 오만한 인상을 주면 기사가 잘 쓰이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지난번 관훈 토론회 같은 경우도 보면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서 당신 나한테 좀 그 예전부터 좀 안 좋은 그런 기사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중에 굉장히 이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자와 이야기하는 건 국민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변신을 굉장히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이 보면 굉장히 어쩌면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지층들이 좀 이 당이 어쩌면 이재명을 흔들린다 하니까 좀 결집 효과도 있는 것이고 기존의 이재명 후보가 이미지 변신을 굉장히 급속도로 하고 있다.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도 지금 이걸 간단하게 보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글쎄요, 뭐 여러 이재명 후보의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평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내려주셨는데 등판을 고심 중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는 달리 김혜경 씨는 주말 사이 낙상 사고 이후 본격적인 내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만나보겠습니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뭔가 분위기 이재명 후보가 전략 전술을 좀 바꾸면서 뭐 부인인 김혜경 씨도 전면에 나서고 내조 행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선대위 얘기를 짧게 해보면 어쨌든 이승훈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조직을 좀 본인 중심으로 가고 덜어낼 건 덜어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윤석열 선대위와 이재명 선대위는 뭔가 차이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세를 불리면서 반문 결집을 하는 윤석열 혹은 조직을 좀 간결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는 이재명 선대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원팀 구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3선은 어떤 본부장, 뭐 제2선은 부본부장, 뭐 초선은 실장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관료 조직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빠릿빠릿 기민하게 어떤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또한 그 지지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뭔가 국민에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만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놓고 어떤 지역에서 좀 더 활동적으로 뛰고 또 새로운 모습들 또는 새로운 인재들을 이재명 후보가 영입해서 내놓으면서 국민들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김혜경 여사와 같이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드러움 또는 대선 후보로서의 안정감 또는 또 충북의 어떤 딸이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개선까지도 그리고 가장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장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선대위까지도 같이 바꿔보자는 것이니까 저는 지지도를 반등하는 중요한 포인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덜어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선대위와 더하고 있는 윤석열 선대위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도 잘 지켜봐야 되겠죠.